자, 이번에는 좀 이렇게 그 주덕님만의 이 종목 분석을 하는 그런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게 단순히 차트만 보시는 건 아닐 테고 그 어떤 섹터나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거기 안에서 매매를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스크리닝 하거나 뭐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장기랑 단기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저는 이제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것도 관심은 있지만, 제가 그래도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 그 트렌드에서 변화하는 산업군에 좀 관심을 가는 거는,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고 미래에 이렇게 바뀔 거다. 근데 그 중심에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같은 테마군이 단순 뭐 테마라도, 지금은 단순 테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아직까지 주변에 우리 주변에 실제로 메타버스를 막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 때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전기차를 이용 안 하다가 지금은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내 친구, 지인들이 하나 둘씩 그런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이슈들이 관심을 가질 때마다 관련 종목들은 또 돈이 수급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일단 장기 투자는 그런 것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오진 않더라도 나중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까지 봤을 때는 이제 테슬라가 있었죠. 실적 보고는 절대 투자 못 하잖아요. 테슬라는. 근데 전기차가 시대를 바꿀 거다. 그 미래 5년, 10년 뒤에 그 밸류를 다 땡겨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장기 투자 많이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이, 물론 정통적인 분석 방법은 재무제표잖아요. 실적.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으로 당연히 어느 정도는 공부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대한 실적 분석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조금만 공부하고 다양한 레포트를 참고하고 알 수는 있는데,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브랜드 같은 거잖아요. 그쵸.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브랜드.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봐도 실적만 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팬덤의 충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밸류를 엄청나게 주는 거거든요. 그죠? 얘는 그럼 뭘 해도 얘네는 뭘 해도 된다. 그 미래에 무슨 사업을 해도 얘는 망할 수가 없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엄청나게 땡겨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거를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논리적으로 맞네? 이해가 가네? 그럼 그 순간 그 가치가 한 번에 반영이 되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저는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제 되게 동감하고 나이키, 스타벅스,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팬덤으로 이루어진 팬덤 이코노미의 어떤 측면에서 그 무형자산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BTS도 마찬가지예요. 이 팬덤이 만들어주는 그런 경제가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과거에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와서 요걸 보면은 이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주덕님이나 이렇게 새롭게 이 시대를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월가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이해 안 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해 안 가는 거 그냥 계속 이해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 공감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들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요인들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든 단기 매매든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장기 투자에 네. 대한 뭐 그런 거에 설명드렸다면 단기 매매에서도 종목 선정은 조금 다르죠. 네, 이런 기대감과 모멘텀이 있는 거는 재료를 보는 거는 당연히 그건 기본으로 따라가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 매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최근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돈들이 시장에 여기서 몰리고 있고 이게 이 모멘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 안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든 여러 가지 스윙 전략이든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과정을 이제 단기 매매라고 하는데 이거 선정하는 방법은 따로 정말로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장이 끝나고 나서 종목들을 한 이제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들 이제 다 필터링을 재우고 없애고 나서 매일같이 봅니다. 한 500 종목에서 한 700 종목이면 다 보더라고요. 눈 안 아프세요? 근데 그게 엑셀에다 넣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차트에서, 네. HTS 상에서 골라서 필터링을 해놓으면은 쫙 뜨잖아요. 그거를 이제 습관처럼 다 봐야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아시나 계속 하다 보면은 다양성 다 보이고 어제 봤던 종목이고 네, 봤던 종목이니까 탁탁탁 이제 내리면서 보죠. 그러면은 30분이면 거의 다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매일 시장에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몰렸다면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관련된 뉴스, 기사 이런 거 꼼꼼하게 다 체크해 보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런 테마군이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게 단발성인지 정기적으로 이슈가 될 녀석들인지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내가 매일매일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은 나중에는 척하면 이때는 지금 이런 뉴스, 이런 지금 패턴을요? 그러면은 이 섹터 가겠고, 이 섹터 가겠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단기 매매는 딱 그 툴 안에서 돌고 도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항상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자신만의 투자 가설을 만들라.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거 한 지금 7년이 아니라 입사 전부터니까 한 거의 10년 동안 자신만의 툴을 만드신 부분이 되게 제가 볼 때는 원칙에 근거해서 꾸준히 자신만의 그거를 이제 축적하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자로서 꾸준히 성장하신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네, 이해를 잘 해야 되니까 지금 뭐 다양한 투자 어떤 본인의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한테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좀 꼽아 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거의 딱 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다른 남의 말 믿고 투자하지 마라. 여기에는 뭐 주변 지인도 포함될 뿐더러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뭐 리딩만 같은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뭐 다 잘못된 거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그렇게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조금 벌다가 다 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길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본인이 그냥 다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단기 매매 하는 분들 요즘 또 워낙 또 관심이 많으세요. 단기 매매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데 역시 그런 내동 매매, 추격 매매, 추격 매수. 그러니까 내동 매매가 뭐냐면요. 원래 내가 계획을 했던 매매 시나리오나 그런 타점들이 아닌데 최근에 낸 손실, 최근에 내가 뭐 봤던 종목들이 뭐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계가 아니니까요. 감정이 막 화도 나고 막 그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원래 계획이 없던 투자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내동 매매인데 이 부분에서 거의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실 때는 잘 모르세요. 지나가고 나서 내동 매매였네 막 이러고 그래서 손실 났네 막 이러고 그때서야 아시는데 최대한 그거를 조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추격 매수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올라가는 종목 마치 따라가면은 막 대박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또 주변에서
막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은 막 네. 그래서 무리하게 또 거기다가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영끌이죠. 네. 영끌까지 해가지고 뭐 한 방울 노리려는 음.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인데 충분히 본인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제는 그만한 그거를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경험과 공부와 그런 것들 검증이 거치고 난 후에 하는 거와 단순 지금 그냥 욕심 때문에 주변에서 벌었다는 소리 때문에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들, 또 하나의 자아가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야? 아닌가를 스스로 계속 나의 또 다른 자아와 계속 대화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식 투자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투자가의 삶이 재밌고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처음에 물론 힘들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는 제가 나름대로의 그런 루틴이 생기고 그냥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그냥 수익이 그냥 나는 단계가 오니까 지금은 재밌게 잘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는 육아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와이프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집에 한 5시면 오고 막 빨리 가면 뭐 4시면 오고 장 막 끝나면 바로 네,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애기 뭐 접종 맞으러 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사무실 하루 안 나와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집에서 네. 매매하다가 네. 같이 병원 가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유연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도 아무래도 아빠랑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와도 관계도 점점 좋아지는 네. 느낌? 그런 거서 여러 가지 삶의 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 전제는 이제 수익이 꾸준하게 잘해야 난다는 된다는 거. 전제가 돼서 긴장을 늦출 수 네, 없다. 그 한편으로는 네. 네, 여유 있는 모습들, 막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네. 한편 머릿속에는 그렇죠. 항상 주식시장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내가 이 시장을 바라보고 새로운 이슈는 뭐가 있는지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국내에서는 지금 어디에서 계속 신경 써야죠. 그거는 끊임없이 씨름을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어쩔 수 많은 없죠.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로소득, 돈 네. 넣고 돈 먹기야 저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런 얘기 하는 분이 많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운으로 네. 뭐 한두 번 이렇게 뭐 크게 수익 나시는 분들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꾸준하게 계속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꾸준하게 계속 수익을 내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그냥 네. 그거는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만의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네. 물 밑에서 네. 우리가 발버둥 치는 불안하게. 치는 것처럼 겉에서 박에서는 여유 있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그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맨맨맨 계속 네. 돌아가고 그래서 네. 완전히 불로소득이라고만 네.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투자가로서 네. 어떤 멘토처럼 여기는 아니면 저분처럼 난 닮아가고 싶다 하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투자가가 있을까요? 그 생각을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네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대학생 때는 한참 그런 걸 많이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관련된 유명한 투자자들에 대한 자서전도 네. 많이 찾아보고 네. 네. 그래서 막 퀀트 베이스의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찾아봤었어요. 대학생 때 한창 빠졌던 거는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서 제임스 사이먼 맞습니다. 맞죠? 네. 이름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퀀트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건데 물론 워낙 비밀리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죠. 알기는 여전히도, 힘들지만 네. 그래도 얼추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 좀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원리에 대해서 그분들도 그분 관련된 책 막 다 찾아보고 다 읽어보고 그리고 그런 비슷한 퀀트 네. 베이스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딱 뭐 한 분을 꼽자면은 딱히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네. 제 기본 그거는 그 당시에 처음에 단기 매매를 접근할 때는 약간 퀀트 베이스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장기 투자는 그냥 말 그대로
뭐 누구를 롤모델로 한다기보다는 완전 시대를 바꾸는 네. 그런 흐름의 산업군에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네. 하고 있어서요. 네. 작년 올해는 아크의 캐시 우드가 엄청 인기만 하는데 아, 네, 그렇죠. 계속 그 이슈만 나오면은 유튜브가 네. 계속 알고리즘이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쵸. 네. 하여튼 뭐 미래지향적인 투자는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동학개미 운동의 네. 주축은 네. 20대, 30대예요. 이제 맞아요. 참 슬프게도 그 부동산 자산의 어떤 성장 속에서 외면당한 그런 세대기도 하고 또 간극이 너무 멀어져서 사실 비자발적으로 주식 투자 말고는 할 게 없는 그런 세대기도 한데 그래서 20, 30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네. 아직 30대라서요. 네. 비슷한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친구들아 네. 들어봐. 근데 제가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그 경험은 네.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뭐 집값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도 네. 있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이 자본주의 구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는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는 원래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가 너무 빨리 오는 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체감을 느껴지니까 그전에는 노동 수익이 좀 더 적었는데 그러니까 노동 수익률이 좀 더 적었는데 그거를 서서히 이렇게 느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격차가 너무 확 벌어지는 느낌. 그래서 눈으로 너무 보이고 체감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 박탈감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뭔가 집을 하든 연끌을 해서 투자를 하든 그거에 하나의 대안으로 또 코인이 네. 떴잖아요. 네. 그런 마음은 저도 솔직히 중간중간 계속 느끼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결국에는 연끌을 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물론 운 좋으면은 뭐 한 번에 뭐 원하는 그런 뭐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90% 이상은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겪고 큰 손실을 보거나 결국에는 내 목표를 돌고 더 돌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는 느낌.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은 급하지만 저도 그때 손실을 크게 봤는데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차근차근 조금씩 네. 그냥 공부하고 그냥 제가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빠른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지금 내가 너무 집값도 그렇고 너무 뭔가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려면 오히려 그게 다 돌아가는 길이고 오히려 내가 차근차근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조금씩이라도 투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하기 시작하고 공부한다면은 이게 마치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나중에 우리가 몇 년 뒤, 뭐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20, 30대 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투자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공부는 좋은 거죠. 예, 근데 그게 참 이제 투기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단기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빨리 가려는 게 오히려 돌아가고 예, 돌아가려고 길게 보고 가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다. 예, 여러분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덕님을 모시고 예, 이렇게 돈투 초대석에 이렇게 모셨는데 너무 예, 감사한 시간이 됐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기업에 뭐 2년, 3년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투자를 하는데 제가 안 하는 영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고 항상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만 또 트레이딩하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예, 그런 분들도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원칙에 근저에 깔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원칙을 자기가 안 깨는 거, 과도한 욕심 안 부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원칙은 비슷하다는 걸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도 이번 이런 게스트로 나온 네. 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중간중간에 제 이야기를 뭐 방송 전에도 네. 이야기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좀 많이 배우고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면서 서로 좋은 그런 정보나 뭐 이런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